옛날 옛적에 어느 작은 마을에 오빠와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노누이는 아주 가난했으나 서로를 더욱 아끼며 지냈지요. 그들의 어머니는 낮에는 들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시장에서 곡식을 팔아 겨우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엄마는 일터에 나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집을 잘 지키고 있으렴. 일 끝나고 맛있는 것을 사가지고 올게. 어느 날 노누이는 엄마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들판 끝에서 어머니를 기다렸지요. 기다리는 동안 해가 저물고 어둠이 찾아오자 조금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자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얘들아, 이렇게 늦게까지 뭐하니? 오누이는 여자를 보고 안심하며 대답했어요.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자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어머니 친구란다. 오늘은 어머니 대신 내가 데려다 줄게. 순간 여동생은 그 여자의 실루엣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오빠는 이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죠. 여동생은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그들을 따라갔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여자는 계속해서 방긋방긋 웃으며 오누이를 달랬습니다. 맛있는 걸 해줄 테니 내일은 더 기다리지 말고 착하게 집에 있으렴. 오빠는 여자에게 속아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으나 여동생은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어요. 한밤중에 문득 그녀는 엄마의 발소리와 다른 낮고 거친 발소리가 들린 것을 깨닫고 잠에서 깼습니다. 그 여자는 사실 호랑이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오누이를 잡아먹기 위해 변장을 했던 것이지요. 여동생은 놀라서 오빠를 깨웠습니다. 어서 일어나, 호랑이가 왔어. 두 사람은 재빨리 창문을 통해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곧바로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오누이는 숲속 여기저기를 뛰며 도망쳤지만 당시 날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기에 점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오빠는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굵은 밧줄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하늘로 올라갔고 호랑이는 그들을 잡으려 했지만 두 사람에 당치 못했습니다. 하늘은 그들을 받아들였고 결국 오빠와 여동생은 각각 해와 달이 되어 영원히 하늘을 밝혔습니다. 이리하여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하루하루 순서를 바꿔가며 지상의 빛을 내려주며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해를 보며 오빠의 용기를 생각하고 밤마다 달을 보며 여동생의 재치를 떠올릴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한 마을에 착한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오누이는 심성이 곱고 서로를 아끼며 늘 함께 다니곤 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일찍이 세상을 떠났고 오누이는 외딴 숲속의 작은 집에서 자신들끼리 살고 있었습니다. 오누이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오누이는 숲속에서 나뭇가지를 모으다가 갑자기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누이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은 이미 어두워져 길을 헤매게 되었고 결국 곰의 형상을 한 요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요괴는 으르렁대며 오누이를 위협하였고 겁에 질린 오누이는 서로 손을 잡고 마을로 도망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괴는 그들을 놓아주지 않고 집요하게 쫓아왔습니다. 오누이는 두려운 마음을 간신히 다잡으며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습니다. 이때 오빠는 갑자기 뛰어나가 요괴의 시야를 자신에게로 돌리기로 결심합니다. 동생에게는 재빨리 도망치라고 말하고 스스로는 요괴를 다른 방향으로 끌어들입니다. 동생은 눈물을 머금고 오빠의 말을 따라 달리기 시작합니다. 끝없이 달리던 동생은 어느 새강가에 이르게 되었고 힘겹게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강을 건넌 동생은 언덕 위에 오르게 되었고 하늘을 바라보며 오빠가 무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형형색색의 무지개가 피어오르면서 오토이메가 내려와 오누이를 구해줍니다. 하늘의 여신은 그 마음씨 고우 노누이를 불쌍히 여겨 하늘에 올라 별처럼 빛나게 해주겠노라 했습니다. 오누이는 기뻐하며 여신의 도움으로 각각 해와 달이 되어 하늘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누이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함께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해와 달을 보며 항상 오누이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해는 따뜻하고 밝게 달은 온화하고 은은하게 세상을 비추며 각각의 시간을 지켜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서로를 지켜주며 항상 함께한다는 전설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깊은 산속에 한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매우 사나워서 산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는 너무 배가 고파서 근처 마을로 내려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이 되어 호랑이는 살금살금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호랑이는 조용히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한 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은 바로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집에 다가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집 안에는 아이가 울고 있었고 엄마가 아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곶감을 줄 테니 울지 말아라. 곶감에 대한 말을 들은 호랑이는 그것이 매우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곶감을 먹으라고 하자 아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호랑이는 곶감이라는 것이 자신보다 무서운 존재라고 믿고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만히 있을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호랑이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는 떨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호랑이는 더 깊은 산속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곶감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다음 날 호랑이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곶감이 어떤 것인지 직접 보기 위해 온 것입니다. 마침내 한 농부가 오고 가는 것을 본 호랑이는 용기를 내서 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 호랑이를 보고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곶감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호랑이는 땅에 떨어진 곶감을 보고 놀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곤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고 부드럽게 핥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곶감의 달콤한 맛에 호랑이는 놀랐고 그제야 어린아이가 울음을 그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호랑이는 곶감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저 맛있는 먹을거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로도 호랑이는 마을에 내려와 사람들이 먹고 남긴 곶감을 즐겼고 사람들 역시 예전처럼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마을에서 곶감을 얻을 수 있어 기쁘고 더 이상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호랑이는 곶감을 무서워하던 때와 달리 이제는 곶감 덕분에 마을과 친하게 지내면서 더불어 살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호랑이가 곶감을 좋아한다는 사실의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어머니와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자식들을 사랑스럽게 돌보았지만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오누이에게 장에 가서 간식거리를 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우연히 호랑이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에게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내놓으라. 그렇지 않으면 널 잡아먹겠다 고 위협했습니다. 어머니는 두려워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음식을 모두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무사히 돌아가기 위해 자신의 자식들이 집에 있다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먹지 말라고 관청하던 중 자신도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교활하게 오누이를 찾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호랑이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가야, 어머니가 돌아왔다. 문을 열어다오. 그러나 어린 남매는 호랑이의 목소리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하고 남매는 집안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예리한 감각으로 너희 어머니가 밀가루를 많이 먹어서 목소리가 이렇단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매는 혹시 몰라 작은 구멍으로 어머니의 손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검은 발톱을 보고 그들이 큰 위험에 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남매는 재빨리 계획을 짰습니다. 지혜로운 오빠는 동생을 데리고 집 뒤쪽으로 도망쳐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움직이는 동안에도 호랑이는 그들의 뒤를 쫓으며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남매는 초조하게 애타게 빌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 기도를 들은 하늘은 두레박과 밧줄을 내려주었습니다. 오빠는 동생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했고 동생이 올라간 후 자신도 두레박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두레박은 마지막으로 오빠를 하늘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집요하게 두레박에 올라타려 했고 하늘은 그가 위험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하늘은 호랑이를 떨어뜨리기 위해
두레박을 끊어버렸고 호랑이는 그대로 땅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두 남매는 각각 해와 달이 되었습니다. 오빠는 밝은 해가 되어 낮을 비추었고 동생은 은은한 달이 되어 밤하늘을 비추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남매는 영원히 세상을 지키고 어머니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산속에 오누이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작은 오두막에 살며 어머니는 오누이를 돌보기 위해 항상 열심히 일을 하셨고 오누이 역시 어머니를 돕기 위해 많은 집안일을 하며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오누이에게 먹을 것을 사오기 위해 장에 다녀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오누이에게 푹 쉬고 있으라고 당부한 뒤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장에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이 어두워지고 갑작스레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오누이는 비를 피하기 위해 재빨리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때 마녀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마녀는 오누이에게 먹을 것이 있다고 속이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누이는 마녀의 속임수를 눈치채지 못하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무서운 모습을 드러내고는 오누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오빠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앞에 서 있었지만 마녀는 더 힘이 세었습니다. 오누이는 다급하게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녀는 집안을 빠져나와 오누이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오누이는 산속으로 도망치며 간절히 어머니가 돌아오길 바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며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하늘의 신령들로부터 얻게 된 마법의 힘을 통해 마녀를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마녀는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야 한 주문을 내리며 오누이에게 극복할 수 없는 위험을 예고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렸고 하늘의 신령들은 오누이를 해와 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빠는 하늘의 태양이 되었고 동생은 아름다운 달이 되어 영원히 하늘에서 서로를 지켜보며 마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졌습니다. 오누이는 떠나면서 어머니에게 끝없이 사랑한다고 말했고 어머니는 하늘을 바라보며 언제나 그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늘에는 이렇게 오누이의 밝은 해와 부드러운 달이 떠서 매일매일 세상을 비추어주고 인간들에게 사랑과 보호의 의지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이야기는 한국의 전설로 남아 오누이의 사랑과 용기를 가르쳐줍니다.